안녕하십니까. 공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의 평가기획과장 양상근입니다. 오늘 저는 ODA 성과관리 체계라는 제목으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진행 순서는 먼저 ODA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현재의 평가관리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성과관리 체계가 다소 변경이 되었는데 변경되게 된 개선 배경 그리고 주요 개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ODA란 무엇인가?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제2조에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유상 또는 무상의 개발협력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부분은 여기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떤 자매개련 도시에 대한 지원사업 등등이 고유 업무다 보니까 이것이 ODA 체계에 포함되고 ODA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심사 체계를 따라야 된다는 부분을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지자체도 반드시 우리 법에서 정한 주체에 포함된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이런 ODA의 유형을 살펴보면 한 예로 들면 수원국의 오지에 다리를 놓고 유상 원조가 보통 되는데요. 그 지역에 병원을 설치하고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한국으로 초청해서 연수하는 프로그램 이런 유형들이 보통 이제 ODA라고 할 수 있고 지자체분들이 하게 되는 유형은 그 지역의 새마을운동과 같은 어떤 마을 개선 사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매개련 도시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하는 이런 형태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ODA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ODA 역사를 살펴보면 2000년도에 수원국 리스트, OECD 수원국 리스트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총 저희가 받은 원조 규모는 127억 불이 되는데 이러한 재원으로 우리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이라든지 포항제철, 키스트와 같은 우리의 큰 기간을 형성하는 그런 분야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를 배경으로 해서 수원국에서 드디어 우리도 OECD 당당하게 공여국으로 전환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2010년도에 OECD 다크 개발원조위원회에 드디어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1987년부터 19년까지의 총 우리나라가 공여했던 규모는 256억 불에 달합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총 22.5억 불을 저희가 공여를 했는데요. 이것은 OECD 다크 가입국의 30개국 중에서 약 절반에 해당되는 16번째 순위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다크에 가입하면서 우리도 개발협력 기본법이 제정이 되어서 현행 ODA 관리 시스템이 이때부터 구축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라든지 각 시행기관이 추진해야 되는 어떤 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이런 체제들이 이때부터 갖춰져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ODA 규모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총 42개 기관이 1682개의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규모는 우리 돈 3조 7천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42개 기관 중에는 10개의 지방자치단체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유형별로 보면 수원국에 직접 공여를 하는 양자 규모 대 다자 규모의 비율은 78대 22. 그 다음에 유상원조 대 무상원조의 비율은 44대 56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아프리카 중심으로 우리가 지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부분이 41%, 아프리카 19% 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수원국들의 순위 역시 아시아 국가에 치중이 되어 있는데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등의 순으로 지원, 수원국 많이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교통, 보건, 교육, 농림수산 등의 순서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ODA 추진 체계를 말씀을 드리면 총괄기관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무총리가 위원회고 각 그 시행기관의 기관장 그리고 민관위원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정점으로 해서 유상원조 부분은 기획재정부 그리고 실질적인 업무는 이제 수출 업무랑 같이 하고 있고 무상원조하고 이제 유엔 기타 기구에 대한
공연은 외교부가 주관기관이 되고 실질적인 사업은 코이카와 같이 협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을 실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기준 42개 시행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년도 새로 개편된 성과관리 체계가 무엇이고 그 개선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ODA 성과관리 체계는 크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평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각 시행기관, 금년도는 42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자체를 포함한 42개 기관이 사업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시게 되고요. 이렇게 수립된 계획은 유상원조 사업은 기재부, 그 다음에 무상원조 사업은 주관기관인 외교부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외교부에서 각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라든지 필요성 등을 고려를 해서 심사 조정을 하고 이렇게 1차 조정이 끝난 사업 계획들이 이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무조정실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무조정실에서는 현재까지는 각 유상에 대한 부분은 기재부, 무상에 대한 것은 외교부로 약간의 분절이 되어 있던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시 통합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종합심사를 해주고 사업들은 엮어서 어떤 통합성 내지는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유무상이 결합된 어떤 패키지, 이러한 사업들이 국무조정실 조정을 통해서 탄생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지방자치단체 부분은 조금 실무자들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셔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사업계획 수립과 이런 과정은 국가랑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만 지자체는 이제 단계가 있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지침이 특히 무상 기준으로 지침이 하달이 되고 나면 각 기초지자체는 광역을 거쳐서 그리고 광역지자체는 행안부를 거쳐서 취합이 되고 이 자료가 결국 외교부로 넘어오고 국조실로 넘어오는 체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참고표를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시기별로 절차를 좀 도식화해 보면 국가기관하고 지자체 모두는 외교부에서 사업 시행 계획을 외교부로 N-1년 사업 시행 1년 전 1월까지 제출을 하시게 되면 외교부에서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조정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조정이 돼서 넘어온 자료는 6월까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굳히게 되면 결국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를 거쳐서 국회의결을 거치고 또 지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예산안을 스스로 편성을 하고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는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업 계획이 수립이 되면 결국은 시행하고 평가하고 이제 그 평가대로 환류를 해야 되는데 사업의 시행하는 주체는 각 시행기관, 금년도 기준 42개 기관들이 사업 시행하는 주체가 되시고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그 두 가지 평가가 지금 있습니다. 각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기관 스스로 저희는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체평가라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자체평가는 기본적으로 본 기관의 소관 업무만 다루기 때문에 또 여러 기관이 관련되었다든지 아니면 국가 전체적으로 전략적인 틀을 점검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게 될 텐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평가가 끝나고 나면 결국은 이 평가 결과 드러났던 여러 가지 개선 사항들이 이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체평가는 스스로 평가한 내용을 시행기관 자체가 개선 방안을 도출을 하고 그 도출을 이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정기적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이행사항을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두어서 그 이행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그러니까 위원회가 직접 시행하는 평가도 역시 대한민국의 5대 기본 전략 정책 수립하는 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한번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고 시행되고 평가를 거친 사업들은 다시 한번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서 그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런 시스템을 거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저희가 약간의 개선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주된 배경은
각 시행기관에서도 물론 열심히 해주시고는 계신데 현행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각 기관의 사무만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인 성과에 대한 고려는 조금 미흡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체평가와 위원회 평가가 있긴 한데 이러한 평가 중에서도 조금 보완할 부분이 그동안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결국 평가가 되면 이 평가 부분이 잘 그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다라고 하는 지적이 학계 또는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계속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에 저희 국무조정실에서 성과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만들고 이것이 제3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이 되면서 사실상 전 시행기관이 이행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개선 과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주된 개선 방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성과 기반의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인데요. 이 주된 내용은 크게 먼저 사업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성과에 대한 염두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첫 번째 접근을 했고, 그리고 이러한 사업 계획들이 결국 주관기관과 위원회를 거치면서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기관들도 보다 심사를 좀 내실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각 시행기관들이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관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 실무자들에 대한 지원 부분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평가전문위원회라 그래서 민간위원 중심으로 위원회는 구축되어 있지만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을 모셔놓고서 이분들의 그 훌륭한 그 역량을 저희가 충실하게 활용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데 이분들의 능력을 보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사업기획 단계부터 성과관리 강화 부분인데요. 각 시행기관들은 금년도 42개 시행기관들은 사업 계획서를 매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때 사업의 핵심 목표라든지 성과지표라든지 이러한 기본 틀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잘 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시행되고 나중에 평가될 때 이것 기반으로 잘 운영되는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고요. 이렇게 각 시행기관이 염두를 해두시고 또 우리 국회 입장에서도 나중에 역량 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기가 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들여다봄으로써 기관들이 더 신경을 쓰고 이런 사업기획 단계부터 성과를 고려하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사업에 대한 심사 조정 역시 중요한데요. 주관기관은 외교부를 통해서 무상사업에 예를 들게 되면 심사 조정을 할 때 이러한 각 기관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이 충실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특히 어떤 성과지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충실히 되어 있는지를 심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한 과제 어떤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보완 지시를 하고 보완 자체가 어렵거나 이렇게 증빙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은 또 과감하게 배제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사업 심사를 보다 내실 있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주관기관을 통해서 온 사업계획은 다시 우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또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역시 사업계획의 성과가 잘 연동이 되게 프로그램이 돼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행기관의 성과 역량 강화 지원 부분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기관별로 할 수 있는 수진 여건 자체가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ODA가 주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코이카라든지 EDCF와 그 다음에 간간히 수행을 하고 있는 다른 기관과 여건이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인력 예산이 좀 저조한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가장 최근에 대경제정책연구원을 저희가 용역 수행자로 지정을 했는데요. 이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약 4개 정도 기관 금년도 컨설팅이 가능할 텐데 이들 기관에 대해서 컨설팅을 실시를 하고 차츰차츰 역량이 각 분야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실무자분들께서는 다른 업무 하시랴 또 ODA 업무를 하시랴 바쁘실 텐데 이분들이 보다 쉽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성과 전문위원 풀을 제공한다든지 이분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정기적인 매뉴얼 업데이트 등을 통해서 이분들이 보다 쉽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는 이제 평가 분야를 전담해서 수행하게 되는 평가전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민간인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은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으로 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의결하는 역할, 또는 내년도 평가 계획을, 차년도 평가 계획이 만들어졌을 때 이것을 심사하고 통과시키는 역할에 좀 머무르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역량을 보다 더 발휘하게끔 하시고, 또 각 기관들 역시 이분들의 도움을 받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인식을 해서 이분들이 앞으로는, 특히 금년도 이후로는 평정 절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평정 과정에서 드러난 또는 여러 가지 조언이 필요한 사항들은 이들 위원님들께서 직접 피드백도 주시고 또 개선을 이끄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평가를 좀 내실화, 기존 평가를 좀 내실화하겠다는 부분입니다. 크게 접근한 부분은 첫 번째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금년도에 기관 역량 진단이라는 것을 이제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각 평가가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이러한 평가들이 서로 충돌 없이, 중복 없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 기관이 스스로 하고 있는 자체 평가도 보다 내실화할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챙겨보고, 그리고 국회의가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 평가 역시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개선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기관 역량 진단 부분이 중요한데요. 성과관리 시스템을 보면 각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는 각 시행기관에 일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 시행기관 스스로가 평가도 하고 사업도 시행하고 모든 것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체크해 볼 수 있는 사항은 2년에 한 번씩 수행해 오던 메타평가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메타평가라고 하는 것은 각 시행기관들이 자체 평가를 잘 했는지 여부를 이제 평가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평가 자체에 대해서만 들여보는 거기 때문에 평가 보고서가 잘 쓰여졌는지를 보는, 그 기관이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고 평가 보고서가 얼마나 충실하게 되었는지를 그동안 보던 측면이 있었고, 그 부분을 들여봤는데도 잘 되는 기관과 제대로 안 되는 기관 간의 역량 격차가 너무 크다. 그리고 이것은 그간 경년 기준으로 총 5번, 그러니까 10년 동안 실시를 해왔는데 매번 똑같은 문제점이 계속 평가를 수행했던 전문가들로부터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잘 되는 기간만 잘 되고 안 되는 기간은 안 되는데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더라. 아무래도 고른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기관에 대한 평가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계속 여러 가지 연구 논문을 통해서,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들 기관에 대해서 보다 약간 기관장부터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 진단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는데요. 역량 평가라는 말 대신 진단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기관들이 평가라고 하면 아무래도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용어 자체에서 오는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특히 이 주된 목적은 각각의 기관들을 골고루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목표가 있을 뿐이지, 기관들을 나래비를 세워서 잘 못하는 기관에 면박을 주거나 이런 목적은 절대 아니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컨설팅 중심으로 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시행하기 위해서 금년도는 설계를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코이카, EDCF 등 총 6개 기관을 파일럿 테스트 기관으로 지금 정했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연구진이 용역 계획이 체결이 되어서 2021년 하반기에는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평가 항목과 세부 평가 지표들을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평가의 틀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것도 기관들의 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경년제로 실시한다라는 부분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도 제가 쭉 앞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각 기관 스스로 한 자체 평가는 본 기관의 개별 사업에밖에 할 수 없는 체제겠죠. 위원회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여러 기관에 걸친 사업이라든지 또는 국가의 ODA 기본 방향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체평가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직접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역량진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각 기관이 균형 있게 어떤 ODA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체제로 도식화하고 이런 체제를 잘 정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부분은 자체평가 운영의 내실화 부분입니다. 기관 스스로 자체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조금 내실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관에 가장 필요한 과제를 선정해서 평가를 해야 그 기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피드백 과제가 나올 텐데요. 아쉽게도 그동안은 평가가 좀 용이하고 쉬운, 성과 달성이 쉬운 과제로 했던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기관의 핵심 사업 중심으로 평가 과제를 선정해 달라고 저희가 매년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핵심 과제 중심으로 평가 과제가 선정돼서 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일부 그렇지 못한 과제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 전문위원회에서 금년도부터 평가성 사정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평가 대상 과제가 과연 적절한지를 한번 1차 심사를 해보고 더 필요한 과제가 있다라고 할 때 그 과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제가 먼저 선정이 되고 나면 평가 대상 과제를 중심으로 세부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명확하게 성과 지표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그 지표들을 달성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가 지표도 명확하게 설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어떤 체계가 잘 잡히지 않은 하규모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 지표가 좀 두리뭉실하다든지 아니면 달성이 애매한 과제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역시 저희 위원회에서 평가 지표를 보다 개량화할 수 있는 부분은 개량화하고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 공무조정실이 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하고 있는 위원회 평가도 보다 전략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국가적인 이슈라든지 아니면 메가 프로젝트, 큰 프로젝트, 개별 기관에서 볼 수 없는 넓은 시야에서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주제별로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대외정책이 신남방, 신북방 정책인데 이 정책에 대한 평가를 저희 위원회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별 협력 전략이라고 하는 CPS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CPS 역시 성과 지표를 명확히 설정을 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체계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 이렇게 평가를 거치는 것들이 체계적으로 환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환류 체계를 좀 내실화하겠습니다. 자체평가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각 시행기관이 개별 사업 중심으로 하시게 되면 그 시행 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놓고 보면 그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지에 대한 이행과제를 만들게 되는데 그 이행과제를 도출하시고 그리고 다음에 차년도에 사업계획할 때 그것을 반영하게 됩니다. 우리 공무조정실이 하는 평가 역시 주로 정부 전략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전략평가 결과는 종합기본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국별협력전략이라고 하는 CPS 수립 등에 반영할 예정이고요. 주제별로 또는 분야별로 하는 평가 결과는 우리 국가 전체의 ODA 방향에 맞춰서 방향성이 맞는지 그리고 재원 배분 등등에 반영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부터 이렇게 평가가 끝나고 나게 되면 평가 결과 및 그 이행과제 부분들은 차년도에 평가 심사를 할 때 반드시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가 실질적으로 차기년도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가 시스템에 잘 반영되도록 하는 어떤 평가 순기를 조정하는 부분인데요. 그동안은 아쉽게도 매년 차년도에 대한 종합기본계획이 매년 6월 달에 모든 수립이 끝나게 되는데 아쉽게도 평가 결과는 7월 달에 나오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차년도 계획의 평가 결과가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3월 이전에 평가 결과가 완료가 되어서 그 평가 결과가 차기년도 계획 수립하는 데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그런 순기를 조정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평가 결과가 다 완료가 되고 나면 이런 평가 결과를 반영한 그런 예산은 우리 법에 따라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차년도 예산 편성할 때 존중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짧지만 저희가 새로 만든 성과관리 기본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각 시행기관이 애초부터 성과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잘 작성을 하시고 스스로 시행하고 평가를 한 다음에 이러한 평가 결과 나타난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반영을 하고 차년도에 반영을 충실히 해주십사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